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드 온 심리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죠.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가상현실 심리 상담 운영 매뉴얼.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매뉴얼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요. 가상현실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낯선 환경이잖아요. 여기서 심리 상담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안내하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맞아요. 지도. 딱 맞는 비유 같아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다루는 게 아니라 상담의 전체 과정. 이걸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할지. 그럼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상담가 분들이나 아니면 내담자 입장이 될 수도 있는 분들께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쪽 분야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실제 도입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매뉴얼의 핵심 내용을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첫 단추, 준비 단계부터 시작해야겠죠. 상담 시작 전에 뭘 준비해야 할까요? 마치 무대에 설치하는 것처럼 뭔가 좀 꼼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가상현실이니까 기술적인 준비가 일단 우선이겠죠. 고화질 영상 돌아갈 정도의 PC나 노트북. 매뉴얼에서는 i5 이상, 8기가 램 정도를 권장하더라고요. 아, 사양이 좀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웹캠, 마이크, 헤드셋 이런 거 기본이고요. 인터넷 환경도 중요해요. 끊기면 안 되니까. 안정적인 환경 한 10mbps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비상 연락용 휴대폰 이것도 필수고요. 플랫폼 안에서는 이제 회원 가입하고 아바타 만들고 중요한 건 그 상담 공간을 만들 때 비밀번호 걸고 외부인 차단 기능 이런 걸 꼭 확인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해요. 아, 보안이 중요하군요. 기술 준비 다음은 역시 사람을 준비하는 과정이겠죠? 이 상담이 모든 분에게 다 맞는 건 아닐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접수 및 선별 단계인데요. 일단 가상현실 상담이 어떤 건지, 익명성이 보장된다거나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정보들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선별 면접, 스크리닝 과정이에요. 스크리닝이요? 네, 사전 질문지 같은 걸로 참여 동기나 기술 환경은 괜찮은지, 그리고 혹시 자해나 자살 위험성이라든지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 같은 위기 요소를 확인하는 거죠. 아, 그런 부분까지? 네, 그래서 전문가가 판단하기에 이분은 가상현실 상담이 좀 적합하지 않겠다 싶으면 이제 대면 상담이나 다른 자원을 연결해주는 역할까지 해야 하는 거고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렇군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네요. 그럼, 자, 적합한 내담자를 찾았어요. 그럼 바로 상담에 들어가는 건가요? 가상현실 좀 낯설 수도 있을 텐데요. 좋은 지적이세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 준비 회기. 보통 OT라고 부르죠. OTO? 오리엔테이션.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내담자분이 장비나 인터넷 환경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아바타 조작법 같은 거 익히면서 가상 환경에 좀 편안하게 적응하도록 돕는 거죠. 기술적인 적응 시간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 기술 점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비밀 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기술 오류가 나거나 위기 상황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구체적인 안내를 하면서 서로 신뢰관계, 라포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OT는 기술적인 허들만 낮추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상담의 틀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군요. 이거 정말 핵심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OT를 거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상담 회기로 들어갑니다. 상담 회계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나요?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해진 구조 안에서 좀 예측 가능하게 진행하는 게 내담자 안전강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가상현실은 아시다시피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 단서가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바타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상담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명확하고 공감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가 끝나신 건가요?
어떨까요? 이렇게 확인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채팅창 같은 걸 활용해서 감정 단어를 같이 보거나 메모를 주고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언어적 소통이랑 다른 도구 활용이 더 중요해지는군요. 가상환경 그 자체가 주는 또 다른 특징은 없을까요? 있죠. 이 매뉴얼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가상환경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심지어 내가 조정하는 그 아바타 자체가 치료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신기하네요. 네, 상담자는 이 환경의 특성을 활용해서 내담자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뭐랄까, 창의적인 개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물론 책임감도 따르겠죠. 당연하죠. 윤리적인 책임. 아무리 가상 공간이라도 비밀 보장, 데이터 보안 철저히 해야 하고요. 전문가로서의 경계 유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내 역량의 한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관련 법규 준수는 기본이고요. 장점도 많지만 역시 한계점도 있겠죠. 네, 명확합니다. 장점이라면 역시 시공간 제약 없이 접근하기 편하다는 거, 또 익명성 덕분에 좀 더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 등이 있겠죠. 네. 하지만 단적으로는 말씀드린 비언어적 단서 부족, 또 언제든 기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만약 내담자가 심리적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 이런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매뉴얼도 강조하는 게 가상현실 상담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거죠. 대면 상담을 보완하는 여러 유용한 도구 중 하나로 이해하고 각 내담자애가 가장 적합한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상담이 마무리되는 과정이랑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종결도 중요하죠. 마지막 회기에서는 상담 초기에 세웠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돌볼 건지 계획을 세우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상담 만족도 조사 같은 걸로 피드백을 받아서요. 이건 또 프로그램 개선이나 효과성 연구에 활용될 수 있겠죠. 기록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상담 기록, 회기별 일지나 사례 회의록, 종합보고서 같은 것들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상호작용 같은 특수성을 좀 반영해서 기록하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요. 아,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 대비도 철저히 해야겠네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기술 문제, 예를 들어 갑자기 연결이 끊긴다거나 아니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 또 내담자의 심리적 위기가 갑자기 고조되는 상황, 외부인이 침입하는 경우 등등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상담자는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미리 동의를 받아서 필요시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요. 와, 정말 들어보니 준비부터 실행, 마무리, 그리고 위기 관리까지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고려할 점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현실 심리상담은 그냥 장소만 온라인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선담 경험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매뉴얼은 그 여정을 위한 아주 상세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 셈이죠.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담의 모습도 계속 진화하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만약 내가 저 가상 공간에서 상담을 받는다면 혹은 상담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우리가 단순히 현실 상담을 가상현실로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 가상 환경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들, 예를 들어 아바타를 통해 평소와 다른 나를 표현해 본다거나 현실에선 불가능한 상징적인 공간을 활용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기존 상담 방식으로는 좀 어려웠던 어떤 새로운 치료적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